인류의 과학기술은 날이 갈수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허블 망원경을 대체하는 최신 우주 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띄워서 무려 수백 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갖추게 되었죠. 그러나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들 우주는 너무나도 넓고 방대합니다. 지금의 기술력으론 외계 행성은 물론이고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조차 제대로 탐사하지 못하고 있죠. 당장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행성인 화성에 가는 데만 무려 2년이 걸리고 목성까지는 5년, 천왕성부터는 최소 10년 이상을 잡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수십 년간 탐사 활동을 이어가면서 지구에 있는 산보다 훨씬 높은 산도 발견했고 지구 이상으로 지질 활동이 활발한 천체나 액체 상태의 호수가 있는 위성도 발견했습니다. 아직 지구를 제외한 어떠한 곳에서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천체는 몇몇 발견했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태양계에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천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금성이라니, 거기 완전 뜨거운 지옥의 행성 아니었나? 금성이 굉장히 뜨겁고 무시무시한 행성인 건 맞지만 놀랍게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금성의 표면이 아닌 대기의 한 부분인데요. 황산구름이 존재하는 이곳은 기압이나 온도, 구성물질의 비율이 의외로 안정적이어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 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성의 대기에서 아미노산과 포스핀을 발견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 어쩌면 최초의 외계 생명체를 금성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데요. 금성엔 자기장이 거의 없어서 지구의 몇 배나 되는 태양풍을 그대로 맞기 때문에 절대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성의 대기를 재분석했을 땐 포스핀을 발견하지 못했고 아미노산 역시도 잘못된 측정 결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많은 SF 영화의 성지이자 물의 존재가 확인되고 테라포밍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인류 문명의 우주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화성입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지닌 행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에서 모든 행성 중 표면 탐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행성입니다. 아직까지 생명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화성의 지하에 바다가 남아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해도 고등 생명체가 아닌 미생물 정도의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천체는 놀랍게도 행성이 아닌 위성입니다.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는 표면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얼음 위성인데요. 유로파의 표면은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좋은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온도가 무려 영하 150도 이하이고 대기도 희박하여 목성의 강력한 방사선을 그대로 쬐고 있습니다. 인간이 여기에 가면 단 5초도 버틸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이죠. 하지만 유로파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러한 표면 아래 지구의 물의 양을 넘어서는 거대한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얼음 표면을 뚫고 나오는 수증기 기둥이 관찰됨에 따라 지질학적으로 살아있는 천체의 힘이 밝혀졌죠. 지구의 남극 빙하 아래나 치매의 열수공 같은 극악한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발견되는 것을 보면 유로파의 바다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순한 미생물이 아니라 다세포 생물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유로파의 얼음층을 뚫고 바다를 탐사하는 건 현재의 기술력으론 불가능합니다. 유로파의 얼음층은 자그마치 20km 이상이며 이는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깊게 판 구덩이보다도 더 깊은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지구에서조차 불가능한 일을 목성의 위성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로파의 표면에 있는 얼음 협곡은 아래층의 대류 현상에 의해 만들어져서 만약 바다 아래 유기물이 형성되었다면 이 협곡에서 다량의 유기화합물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표면을 뚫고 들어가지 않아도 협곡에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나사에서 조만간 유로파에 탐사선을 보낸다고 하니 인류 최고의 천재들이 과연 어떻게 탐사를 할지 그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타이탄은 토성의 위성으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타이탄은 참 특이한 점이 많은 위성인데요. 외관만 봐도 표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성 주제에 굉장히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지구보다도 기압이 높을 정도로 말이죠. 게다가 대기의 구성 성분은 질소가 90% 이상으로 수억 년 전 원시 지구의 대기와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 지구의 수수께끼를 밝혀줄 천체일지도 모르는 셈이죠. 1997년에 발사된 카시니 하이언스5는 2004년에 토성에 도착해서 타이탄을 탐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과학자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탄에서 액체 탄화수소로 된 호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타이탄은 지구를 제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액체가 지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첫 번째 천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기가 두껍고 액체가 존재한다 한들 태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평균 온도는 영하 170도 정도이고 이런 기후는 과거 1억 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고 하네요. 생명체가 존재하기엔 많이 혹독한 기후인 거죠. 과학자들은 화성과 마찬가지로 타이탄 지하에 바다가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천체도 토성의 위성입니다. 사실 엔셀라두스는 크기도 작고 토성이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그다지 주목받는 위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반사율이 좀 높아서 많이 반짝거리는 위성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었죠. 그렇게 다들 타이탄에만 관심을 갖던 와중에 카시니오는 토성 주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수증기를 내뿜고 있는 엔셀라두스의 모습이었죠. 2017년에 나사는 엔셀라두스의 유기체가 먹을 수 있는 화학 합성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카시니오가 엔셀라두스에서 분사된 가스와 물기둥으로 플라이바이 다이빙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물과 수소,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리고 암모니아 등의 분자 혼합물을 발견한 겁니다. 아쉽게도 카시니에는 생명체 판독을 위한 별도의 장비가 없어서 생명체 파악 유무는 다음 탐사선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토성은 목성보다 훨씬 멀리 있고 엔셀라두스의 크기도 작다 보니까 유로파보단 관심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태양계의 천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외계 생명체 관련 내용이 올라오면 아니, 산소가 아닌 수소나 헬륨으로 호흡하는 생물이 있을 수도 있고 태양의 흑점이나 영하 200도보다 추운 곳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지구의 생명체만 기준으로 삼는 거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침을 하는 듯한 글이 자주 올라오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주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우리는 전부 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기술력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인류는 지구를 제외한 어떤 곳에서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그 생명체의 기준은 당연히 지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탐사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잡아둔 상태에서 확률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나사의 말에 따르면 2020년도가 지나기 전까지 외계 생명체에 대한 획기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2004년에 카시니오가 타이탄에 도착했을 때부터 우주에 입덕했는데요.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우주 탐사를 하는 게 그저 경이롭기만 합니다. 과연 인류는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비밀이 하루빨리 하나하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